네, 이번 주 한 주 정말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많은 맞습니다. 네, 그런 한 주입니다. 자, 오늘의 앵커 브리핑 첫 번째는 어떤 걸 꼽으셨습니까? 일단은 주식시장 자체가 소강 상태에 조금 들어갔잖아요. 눈치 네. 보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인 이유가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 주춤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2년물 단기금리가 다소 내려간 건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S&P 글로벌에서 집계하는 민간의 PMI 유럽과 미국이 나왔는데 미국도 좀 부진하게 나왔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주택 판매, 그러니까 신규 주택 판매가 급감을 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장 둔화된 수치인데 12.6%나 감소하면서 결국 소비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요도 감소하고 재고가 급증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석되느냐? 최근에는 헤드라인 CPI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코어, 핵심 물가 중에 주택 가격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 연말로 갈수록 아니면 3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주택 가격이 둔화된다면 연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다소 덜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배드 뉴스가 조금은 굿 뉴스로 된 형태라고 보는데 예. 당장 그래도 잭슨 홀을 앞둔 긴장감이다 보니까 예. 시장 자체가 강하게 그렇죠. 올라서지는 못했어요. 예. 달러가 조금 주춤되는 정도? 네. 이거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너무나 와닿는 게 지금 한국도 집값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많이들 네, 걱정하시거든요. 맞아요. 집값 떨어지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금융당국이 금리를 올린다? 이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한 네. 뉘앙스가 조금은 중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긴축을 멈추진 않는데 긴축의 강도가 하반기로 갈수록 벌써 하반기이긴 하지만 9월과 12월 3분기에서 4분기 거쳤을 때는 기준금리 속도 자체는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 요 정도가 지금 어제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낙관 심리를 어떻게든 찾아보려는 요인이었고 사실 예. 뉴스 플로우 자체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제조업 PMI가 경기 위축 상태로 접어들었고 더불어서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원래는 47.3이었다가 44까지 떨어졌습니다. 50 이하게 되면은 경기 위축인데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낮아진 수준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신규 주택 판매가 급감하다 보니까 주택 지표가 둔화되다 보니 소비 심리가 둔화됐구나. 그렇다면 당장 긴축은 하겠지만 4분기에 접어들어서는 그렇죠. 아니면 연말에 우리가 내년 넘어가면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 그 정도는 되겠구나. 예. 이런 안도감이 좀 올라왔습니다. 속도 조절 안 하면 그건 네 쉽지 않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유럽 아니겠습니까? 유럽이죠. 예. 안 그래도 지금 두 번째 포인트가 유로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상보다는 나았다라는 얘기 하기가 조금 머쓱해요. 예,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독일 제조업이 어제 8월께 49.8이 나왔습니다. 50 이하기 때문에 이하. 아직은 위축인데 그래도 예상치가 48.2였기 때문에 아주 안 좋게 봤었던 독일의 경제 지표, 최근에 천연가스 난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영했는데도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는 좋았구나. 그리고 전월보다는 0.5포인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유럽의 경제가 그래도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는 건 아니냐라면서 유로화가 페러티가 깨졌잖아요. 예. 페러티 이상을 못 올라왔지만 소폭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악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어제 천연가스 잘 보시는 TTF 네덜란드 천연가스가 그쯤에서 한 6% 이상 급락을 보였습니다. 다행이죠. 왜 그러냐 하면 독일 정부에서 좀 강하게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11월부터 본격적인 난방 시즌인데 그 이전까지 95%의 가스 저장 시설을 다 마련하겠다. 지금 현재 79%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가스 가격, 가스를 저장하는 거를 관리하는 트레이딩 허브 유럽의 최고 관계자가 너무 얼어 죽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좋게 해석한다면 가장 안 좋았던 7월, 8월의 경기 지표를 반영하는 센티멘트, PMI가 그래도 7월보다는 8월이 올라왔고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은 재고 비축으로 인해서 올라간 가격이었는데 80%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재고 비축량을 통해서 본다면
높아져 있는 280, 290 유로까지 올라가는 자체는 안 좋은 거긴 하지만 피크 쳤다 정도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라인강의 가뭄이 좀 걱정이었는데 빠르게 올라왔어요. 예, 이런 걱정. 예, 수위가 맞아요. 한 며칠 40cm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지금 120, 오. 130까지 비가 와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다시 배가 원활하게 다닐 네.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이제 이게 뭐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네. 보니까 유로화도 패러티가 깨지고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굉장히 나타내고 약세죠. 있고 특히 우리 원화의 환율이 맞아요. 약세폭이 더 커서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예. 포인트가 예. 환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40원에서 NDF 환율로는 어제 0.27%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다소 원화가 조금 강해지긴 했는데 뭐 강해졌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머쓱하죠. 왜냐하면 달러가 0.4% 하락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0.27이기 때문에 달러 하락만큼은 반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우리가 외국인이 판다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예. 근데 8월 달에는 딱 이틀 빼고는 다 샀어요. 근데 그때 원달러 환율이 무려 2.8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6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4.8% 물론 8월보다도 강한 상승이었지만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외국인이 이틀 빼고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한 급락을 보였는데 이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게 원화의 가치 하락보다는 달러가 올라서 그렇다. 예. 뭐 같은 얘기 아니냐 하겠지만 사실은 달러가 올라온 만큼 원화가 약해진 거지 다른 나라보다 약해진 건 아니다라는 거고 경제 체력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이제는 시장 전반의 매도보다는 오히려 1,300원에서 1,200원, 1,300원에서 고환율에서 경제가 안정을 찾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응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1,300원대에 적응하는 경제. 그렇죠. 예전에 뭐 90년대에는 뭐 800원, 900원대에도 그랬어요. 적응을 했고 2000년대 중반에도 1,100원에서 1,000원까지의 그 뭐 원고에 적응을 했다면 지금은 약간 이제 고환율, 예. 고환율 정책이진 아닐 수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고환율에 예. 맞는 그런 어떤 정책 뭐 투자 전략이 필요한 예.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이런 환율에서 외국인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그러게요. 같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상사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율이 무조건 높아졌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외국인들은 왜 살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외국인은 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뭐 환율가라든지 가격이 높은 뭐 이를테면 상사주를 사들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한번 고민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사실 금융위기 때 1,300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예. 투자 전략 팀장이신 우리 앵커님께서 아침에 2차례 회의 전에 네. 저희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고민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시장을 보는 눈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는 뷰티풀 굿머니 저희 프로그램도 더욱 집중해 주시고요. 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